손가락을 굽히고 펼 때 아프거나 똑똑 소리가 나시는 분들, 손가락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좀 아프긴 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던데? 근데 실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펴지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지금 당장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아쇠 수지라는 게 생각보다 흔하게 보이는 질환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기능이 다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오셔서 주말에 나는 골프 쳐야 되니까 이거를 낫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을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병원에서 방식으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스포츠의학 전문의 올소다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손가락이 좀 뻑뻑한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침에 뻑뻑한 것 같았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다가 뻑뻑함을 넘어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붓는 느낌이 많이 심해서 불편해서 병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이 방아쇠 수지가 생기는 원인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활차가 있는데 이 사이에 마찰이 심해져서 생깁니다. 이 활차가 두꺼워지면서 힘줄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이 통증이 생기고 뻑뻑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뻑뻑했는데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지켜봤다면 나중에는 손이 굳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일찍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기능이 다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는 이게 저녁보다 아침에 더 뻑뻑한 느낌을 가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아침에 더 이런 증상이 도드라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력의 영향으로 몸에 있는 액체가 방아쇠 수지를 둘러싼 활차에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 증상이 더 도드라지고요. 두 번째로 방아쇠 수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새벽녘에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의 증상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호발하는 연령층이 50, 60대의 여성분들입니다.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액체가 좀 더 순환되는 반면에 저녁에는 한 곳에 액체가 고여 있기 때문에 저류돼 있어서 이런 증상이 더 도드라집니다. 방아쇠 수지의 치료 방법은 단계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초기라면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금방 나을 수 있지만 이게 일정 각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심할 때는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수술 등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크게 물리치료가 있고 주사치료가 있겠습니다. 주사치료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꺼워진 활차를 다시 줄여서 염증을 해소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주사입니다. 물리치료는 고여있는 액체를 좀 더 잘 순환시키고 이것도 염증을 축소시켜서 방아쇠 수지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처음 방아쇠 수지가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호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손가락이 아침에 걸리기 시작한다, 뭔가 운동을 하면서 불편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주사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주사 치료를 몇 번 시도를 해보셨는데도 잠시간의 완화만 보일 뿐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두꺼워진 활차를 제거해주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아쇠 수지를 실제로 절개를 해서 활차를 끊어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미세 침습 수술이 나와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미세 침습 수술은 절개를 최소화해서 감염이나 흉터 그리고 회복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우선 제일 많이 흔하게 하는 게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는 좋으나 생각보다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의 주사만으로 성공할 확률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도 나을 확률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효과만 보일 뿐 결국 재발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못 쓰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분들은 미세침습 시술이나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초기에 손이 뻑뻑하기만 하고 걸리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굳이 주사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와 따뜻한 찜질 정도만으로도 해결이 잘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걸리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치료는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굳어 있으신 분들은 꼭 미세침습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많이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은 잘 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 미세침습 수술이나 하키나이프 시술로 대체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오셔서 주말에 나는 골프 쳐야 되니까 이거를 낫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미세침습 시술로 가능합니다. 보통 회복 기간은 2일에서 3일입니다. 그래서 2, 3일 뒤면 손도 씻어도 되고 별다른 드레싱도 필요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환자분들 중에 본인이 차를 운전해 오시고 그대로 운전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을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병원에서 기존에 절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여는 수술 대신에 비절개 수술이나 미세침습 시술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절개 수술로 가능한지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